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뇌출혈의 다양한 종류와 각각에 맞는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출혈은 위치와 원인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환자의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뇌출혈의 종류에 대해서 굳이 알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한 번씩 들어놓는다면, 그리고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찾아보신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첫 번째, 뇌 내 출혈은 출혈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서 약물 치료나 수술이 필요합니다. 뇌 내 출혈은 뇌 조직 안에서 발생하는 출혈입니다. 출혈의 크기가 작고 증상이 경미하다면 굳이 뇌출혈을 꺼내지 않고 약물로 혈압을 조절하면서 뇌의 압을 낮추는 보존적 치료를 합니다. 뇌의 압력이 올라가면 뇌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뇌의 압력을 낮추는 약을 쓰는 거죠. 하지만 출혈이 크거나 중요한 뇌 부위를 압박한다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은 주로 두개골을 열어서 뇌를 보면서 출혈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뇌의 압박을 해소하고 추가적인 뇌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뇌내 출혈의 치료는 환자의 상태, 출혈의 위치와 크기, 그리고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환자의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의심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출혈이 나서 그 혈종, 피떡을 제거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피가 나고 있는 부분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혈하는 것도 중요한 수술의 일부이죠. 두 번째, 지주막하 출혈은 동맥류 치료와 합병증 예방이 중요합니다. 지주막하 출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뇌동맥류 혹시 들어보셨어요? 뇌동맥류는 하도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알려주는 데가 많아서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뇌동맥류는 혈관이 부풀어서 꽈리처럼 풍선처럼 부풀다가 터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뇌동맥류는요, 재출혈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 목표입니다. 일단 출혈이 발생을 했다면요, 그 출혈의 위치를 찾고 더 이상 피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들어가서 그 피가 나는 부분을 막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혈관 내 코일 색전술이라는 건데요. 얇은 실 같은 것을 그 꽈리 안에 계속 집어넣어서 꽈리를 단단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그 풍선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없어져 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코일 색전술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면, 하나는 화끈하게 그냥 뇌를 열어서 하는 거고, 하나는 혈관으로 살살 이렇게 얇은 관을 집어넣어서 머리를 열지 않고 해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동맥류의 모양, 크기, 위치 등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또한 지주막하 출혈 후에는 뇌혈관 연축이라는 합병증이 자주 발생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 후에 혹은 수술하지 않고 관찰할 때도 약물 치료를 계속해야 됩니다.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경막외 출혈은 대부분 응급수술이 필요한 위험한 상태입니다. 경막외 출혈은요, 주로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을 때 발생하고 두개골과 경막 사이에 피가 고이는 상태입니다. 이 출혈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서 대부분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응급이면 얼마나 응급이냐? 이게 1시간, 2시간, 3시간 그 정도 응급이에요. 요 1시간, 2시간 그 정도 지나가서 그거 놓치면 환자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좀 느리게 진행될 수도 있는데, 너무 급속도로 진행돼서 손쓸 도리 없이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경막외 출혈은 응급입니다. 동맥이 터져서 그렇습니다. 수술은요, 두개골을 열어서 고인 피를 다 제거하고 출혈 부위를 막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경막의 출혈은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이 높아지므로 빠른 진단과 신속한 수술적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부 외상 후에 의식 변화, 심한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좀 찾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멀쩡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사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막외출혈은. 그래서 심하게 다쳤는데 멀쩡히 깼다가 갑자기 사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하게 다쳤는데 의식이 괜찮다고 그래서 병원을 안 가면 안 됩니다. 병원을 꼭 가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경막 하출혈은 급성과 만성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경막 하출혈은 경막 아래에서 피가 고이는 상태로 급성과 만성으로 나뉩니다. 경막 하는 뭐냐면요. 뇌를 싸고 있는 막이 좀 부들부들한 막이 있고 좀 단단한 막이 있는데 그 단단한 막 아래로 피가 고였단 말입니다. 바로 이전에서 경막 외출혈이 있었잖아요. 그죠? 경막 외출혈은 뇌를 싸고 있는 단단한 막 바깥에 두개골 안쪽 그쪽이 경막 외 공간입니다. 그래서 급성 경막 하출혈은요. 주로 심한 외상으로 해서 발생하고 급성이잖아요. 그죠? 대부분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경막 외출혈보다는 덜 응급입니다. 경막 외출혈은 정말 손쓸 도리 없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빨리 수술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뇌 손상 환자, 뇌출혈 환자를 수술할 때 응급실에 환자가 오면 수술실까지 들어가는 그 시간을 최대한 앞당기려고 최선을 다했고 보통 빨리 들어가면 1시간, 1시간 반 안에도 수술을 들어간 적이 많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환자 머리 깎고 피 검사하고 중심정맥 잡고 보호자 동의 받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하면 환자를 많이 살릴 수 있죠. 뇌수술 중에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 수술은 정말 응급을 다투는 그런 수술입니다. 어쨌든 뇌 경막하 출혈은요, 두개골을 열어서 역시 혈종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만성 경막하 출혈이 있습니다. 만성 경막하 출혈은 처음에는 괜찮다가 서서히 피가 고이는 것을 보고 만성 경막하 출혈이라 하는데 주로 나이 많이 드신 분들하고 항응고제를 복용한 환자들에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술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잘 발생하죠. 증상이 경미하면 약으로 좀 말릴 수 있거든요. 근데 증상이 심해지면 즉 마비가 있거나 통증, 두통이 너무 심하거나 말이 어눌하거나 그러면요 바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만성 경막하 출혈의 수술은 주로 작은 구멍을 뚫어서 빨대로 녹은 피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술도 만성 경막하 출혈이 발견되더라도 피가 녹을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수술을 해야 됩니다. 환자의 상태나 출혈의 양, 증상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날짜까지 고려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멀쩡히 걸어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냥 약간 두통이 있는 분들도 많고, 내가 좀 이게 뭐가 헷갈린다 요새. 뭐가 생각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이 오신 분들도 많아요. 완전히 실려서 오는 경우는 되게 드뭅니다. 만성 경막하 출혈은. 어떤 분들은 조깅하다가 아침에 그 미끄러운 이슬에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한번 쿵 부딪혔는데 멀쩡히 지내시다가 갑자기 두통이 너무 심해져서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이게 머리가 아파서 혹시 내가 무슨 다른 병인가 해서 오셨다가 그때 생긴 그 외상으로 인해서 출혈이 지금까지 서서히 고인 거라고 하면 좀 많이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심하게 넘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살짝 충격이 가도 뇌출혈이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만성 경막하 출혈은요. 교통사고나 낙상이나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유리문에 부딪히거나 그런 사건들도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딪히고 나서 나중에 두통이 있으면 특히 술 드신 분들 술 드시고 침대에서 떨어진다거나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는 꼭 머리가 아프시면 와서 한 번이라도 CT를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뇌실내 출혈은요, 뇌압 조절이 가장 중요한 치료 목표입니다. 뇌실내 출혈은 뭐냐면 우리 뇌 공간에는요, 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르는 방이 있습니다. 뇌가 물에 떠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물을 순환시켜주는 방들이 있어요. 그게 뇌실입니다. 그 뇌실은 말하자면 이쪽에 잠깐 고였다가 또 흘렀다가 이쪽에 또 고였다가 흘렀다가 그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그 뇌실에 출혈이 생기니까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물이 돌질 못해요. 물길이 막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댐이 하나 딱 막고 있으면은 물이 못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뇌실이 막히면 물이 못 나오고 그 물이 순환이 안 되니까 뇌에 자꾸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방에 물이 자꾸 고이게 되면 뇌가 자꾸 눌려서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 뇌에 그 두통이 생기고 의식이 심하면 의식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걸음을 잘 못 걷게 되고요. 그리고 왠지 행동이 좀 이상해지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뇌실에다가 좀 막힌 것 같은 그 뇌실에다가 빨대를 꽂아서 다른 쪽으로 물기를 돌리는 뇌실 외 배액술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빨대를 꽂아서 그거를 어디 장 쪽이나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진단만 하면 수술이 간단해서 괜찮은데, 진단이 안 되면 굉장히 고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뇌실내 출혈은 그러면 어떻게 이거 진단을 하냐? 주로 두통이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뇌출혈이 있을 때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이 진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리를 해드리면요. 뇌출혈은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법이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죠. 뇌출혈이 의심되면 즉시 병원을 찾아서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치료를 받으면 회복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언급한 여러 가지 그 뇌출혈들, 외상성 뇌출혈, 자발성 뇌출혈, 꽈리가 터지는 지주막하 뇌출혈, 이런 것들 모두요, 운이 좋으면 정말 아무 마비도 없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이 나쁘다고 하면 어떻게 손 쓸 도리 없이 사망하기도 합니다. 흔히들 오해하고 계신 것이 뇌출혈이 생기면 뭐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수술해서 괜찮을 만한 환자,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건질 수 있는 환자들은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고 나서 어떻게 손 쓸 도리 없이 미리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뇌출혈도, 그러니까 그 사고 난 게 아니라 자발성 뇌출혈도 우리가 뭐 어떻게 수술을 해보고 그럴 겨를 없이 그냥 쭉쭉쭉쭉 나빠져서 어떻게 손 쓸 도리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반면에 수술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관찰만 했는데 뇌출혈도 조금 나다 말고, 그리고 특별히 더 나쁜 것도 없고 그 위치가 괜찮아서 뇌의 중요 구조물을 이렇게 손상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운이 좋은 경우고요. 여러분이 운이 좋을지 나쁠지 아무도 알 수 없고, 그리고 위험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뇌출혈들이 오지 않게 다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혈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에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뇌 검진을 좀 해서 MRI를 찍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뇌에 꽈리가 있는지, 뇌혈관이 부풀었는지 아니면 막혔는지를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뇌출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 번씩 들어보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접하면 익숙할 겁니다. 오늘 뇌출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털보 의사였습니다.